안녕하세요. 저는 이페스 관세사에서 관세평가 과목을 맡고 있는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 여쭤보니까 지금 쉬는 시간 없이 지금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뭐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또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먼 길 오셨으니까 좋은 영감 많이 얻어 가시고 좋은 팁도 많이 받아 가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의지, 이 정도 날씨에 여기까지 나올 의지가 있으시면 합격에는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의지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제 관세평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과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좀 학습 전략이 어떻게 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점수를 쉽게 받을 수도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럼 관세평가라는 것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이 관세평가라고 하는 과목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관세사 2차 과목에 편입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관세법 안에서 같이 시험을 보던 그런 파트였는데, 관세사 공부를 아마 1차를 조금 해보셨으면 관세법을 공부할 때 그 특정 조항들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30조부터 35조까지라고 하는 그 일부 조항만을 떼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든 게 관세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의 과목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할 정도니까 실제로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사가 이제 되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 관세사로서의 역량을 측정하기에 가장 좀 좋은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재미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르게 좀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계산도 좀 하고 사례도 판단하고, 벌써 좀 불쾌감이 좀 드는 숫자 하니까 벌써 반응이 좀 안 좋은데, 뭐 수리적인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뭐 수학적인 뭐 식을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덧셈 뺄셈 뭐 요 정도 수준에, 많으면 나눗셈 요 정도예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고 이제 관세사가 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관세액이 얼마나 나올지를 산출해내는 업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관세액을 결국은 구하려면 이렇게 돼요. 과세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관세율 있죠. 요거는 품목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뭐 A라는 품목은 뭐 8%, 뭐 B라는 품목은 뭐 13%, 아니 뭐 C라는 품목은 0% 이런 식으로 품목마다 관세율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에서 제 핵심이 뭘까요? 요게 어디로 갈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선택하는 게 방금 전 시간에 들었던 관세율표. 그러니까 숫자로 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관세율표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요 관세액을 구하는데 요거 하나의 축은 다른 과목에서 배울 거니까 요거 과세 가격, 이거 물건 가격 얼마인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결국은 관세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구를 할 때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관세법에서 보기엔 이게 100만 원짜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150만 원짜리다, 관세법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여기 과세 가격을 구하는 거를 관세평가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뭔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가격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축을 3교시 관세평가에서 배우시고, 여기를 2교시 관세율표에서 배우시고, 2차 과목이.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관세액을 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관세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게 1교시 관세법을 배우시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역이었잖아요. 무역 거래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4교시 무역 실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과목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관세 가격, 이렇게 여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관세평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그것만을 딱 산출해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셋 중에 하나의 행위만 해내면 되겠죠. 우리가 지불한 가격에서. 그래서 어떤 거 더할 거냐, 어떤 거 뺄 거냐, 이런 것들만 평가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목이고, 그래서 중요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흥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관세평가를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해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팁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좀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저는 수험생활 한 4년 정도 하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문제 혹은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저는 거의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4년 차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동차도 해봤고요. 2년 차 유예도 해봤고 3동차도 해봤어요. 그리고 4유예 때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가 다 걸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시기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맞는 공부 방법들을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세사 그 학원에 상담 신청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담도 저뿐만 아니고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면 빨리 갈 수도 있는 시험인데 방향을 잘 못 잡으면 굉장히 헤맬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 헤매지 마시고 최소한 2년 안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상담 같은 거 많이 받으시고,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공부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돈 들고 이런 거 아니니까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딱 방향을 잡고 그대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되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성실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 이게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뭐 그 뒤에는 뭐 관세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요렇게 된다, 요렇게 가볍게만 보시고, 요런 거 이제,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가격 하나를 구하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할 거예요. 계속 학습을 하는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 정도면 그 안에 깊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원래는 법 규정이 굉장히 짧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규정을 아주 깊게 이렇게 집어 넣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게 느껴진다. 근데 그래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관세사 시험이 요게 그 관세 평가만 놓고 봤을 때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부터. 그래서 아주 처음에 2010년에 맨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어요. 뭐 규정을 좀 써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규정을 쓰는 문제들로 이렇게 몇 년, 한 5년 정도 쭉 흘러오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대격변이 한번 일어나요. 막 사례 막 내고 막 협정 막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이 시기부터 한 3년 전부터 다시 요 시기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규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이 분들이 굉장히 수험기에 들어온 타이밍은 나이스했다. 그래서 운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오기 전에 우리 빨리 여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같이 해드릴 거니까 요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빨리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최근 3년간은 문제가 굉장히 좀 쉬웠어요. 성실하게 암기만 하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평가 관련된 수험 그 팁 같은 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전달 드릴 건데, 간략히 몇 개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관세평가는 공부를 하실 때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딱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세 가격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세 가격이 뭔지 좀 낯설잖아요, 지금. 과세 가격이 뭔지, 어떻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거 뭘 더하는지 빼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숲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한번.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텝 1으로 맨 처음에 전체적인 흐름만 가볍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에서 뭘 하실 거냐면 주제를 정할 거예요, 주제. 이 주제라고 하는 거는 관세평가에서는 크게 보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주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가격을 더할지 말지를 고를 거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뭐 수출 판매 뭐 이런 주제부터 해서 뭐 가산 요소, 그 안에서 뭐 권리 사용료, 생산 지점 다 낯설죠? 이런 것들이 주제들을 같이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되는 주제들을 한 50개 정도는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뭘 할 거냐? 근거를 산출해낼 거예요. 근거를 정리. 그래서 각 주제별로 근거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는 사례 판단을 할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요거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2차 시험 딱 한 번 있죠.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서 날카롭게 갈아놓은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획을 그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그 어떤 그 썸띵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장 들어갈 때 책 이거 뭐 캐리어 뭐 사먹고 다 들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험장 그 쉬는 시간 짧은 그 20분 안에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각 과목별로. 근데 관세평가에서는 요거를 만들어요. 근거.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이렇게 근거집을 만들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거집. 이게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래서 앞으로는 2달 동안 이런 것들 할 거예요. 뭐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수출 판매다. 첫 번째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관세평가 시험에서 수출 판매가 나오면 나는 근거 뭐 쓰겠다. 우리가 시험, 소술형 뭐 쓰겠다. 이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주제를 블록별로 한 50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실제 연습 시간에는 이 사례를 보면서 아, 이 근거가 나왔구나. 여기 수출 판매가 나왔구나. 그럼 나는 무슨 근거를 써야겠다 하고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평가 정리가 다 된 거고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는 뭐 이제 다른 과목에도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고 요거 정리집만 근거집만 들고 들어가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볼 때 제가 시험장 들어갈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근거집을 가지고 실전 시험 들어갔어요. 그리고 합격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정리하고 이거 들고 가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 막 걸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근거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같이 체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있으시면은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가지고 오세요. 보통 저한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검증하면서 여긴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 최종적으로는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12월이 되기 전까지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모의고사가 시작되잖아. 1월 달에 모의고사가 보기 전까지는 이런 근거집 그 본인만의 무기를 좀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동차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3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보고 나서 6월 달에 한번 도전해봐야죠. 그래도 그럼 몇 달 안 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빠르게 궤도에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런 근거집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주제별로 다 하나씩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이제 또 하나 또 제가 아까 안내를 드리려다가 지금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격을 구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사례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두 개는 다 뭘로 해결한다? 근거로 해결한다. 왜냐면 뭔가를 더할 거냐 뺄 거냐 이렇게 쓰는 건 쉽단 말이에요. 더한다 뺀다 가격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그 출제하고 채점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왜 더할 건데 이유가 뭔데 법적 근거가 뭔데 너가 이걸 더하는 행위를 했어 그거를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상 뭘 붙일 거냐면 근거를 붙일 거예요. 근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이 관세평가에서 말하는 그 근거들을 주제별로 모두 다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거의 합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뭐 연애도 해봤다가 안 해봤다가 뭐 아주 사소한 경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 전략도 좀 다르고 그래서 뭐 동차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각 과목별로 그 동차가 끝나고 와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얼마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냐가 또 승패를 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날씨도 이렇게 궂은 날씨인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그럼 관세평가는 이 정도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